제가 추구하는 사업은요. 1인 사업입니다. 뭐랄까 요즘 다들 사업하면 "크게 키워야 된다. 직원도 뽑아야 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래퍼 도끼 아시죠? 도끼가 2000 년대 후반부터 2010 년대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가던 힙합하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 한국 힙합 씬에서 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음 도끼가 뭘 했냐면 그때 돈 자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힙합 문화에서는 일반적이었다는 건데 비싼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금목걸이, 금팔찌, 이런 금붙이 차고 좋은 차 몰고 명품 옷 입고 이런 것들을 가사에 담아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SNS 보면 진짜 그렇게 살더라고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도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줬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왜 도끼가 그렇게 돈이 많을까? 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도끼가 TV 출연을 막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예능 뭐 무한도전 이런 데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인지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언더그라운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메이저급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들, 예를 들어서 뭐 빅뱅이나 소녀시대 이런 그룹들보다는 확실히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왜 도끼는 저렇게 펜트하우스 살고 좋은 차 몰고 그렇게 돈이 많을까? 이거는 도끼를 까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도끼는 자기가 다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반 프로듀싱부터 시작해서 작곡, 작사, 편곡, 녹음,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이런 모든 걸 자기가 직접 하고 자기가 다 먹은 거였어요. 이게 도끼가 돈이 많은 이유였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대형 음반 기획사들 생각해 보세요. SM, YG, JYP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시스템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엄청 많고요. 기획사 본사 건물도 있어야 되고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소속사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연예인한테 당연히 돈도 줘야 되고 아티스트한테 돈을 줘야 되고 나눠 먹을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끼는 그런 게 없습니다. 딱 자기 혼자예요. 그냥 혼자서 다 해서 혼자서 다 먹는 겁니다. 내가 혼자 만들어서 내가 혼자 다 가져가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음악 하나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아신가요? 일단 작곡자 있죠. 작곡자가 곡을 만들고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작사가도 따로 있으면 또 줘야 되고요. 편곡하는 사람, 녹음 엔지니어, 믹싱, 마스터링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돈 줘야 돼요. 그 다음엔 매니지먼트 회사, 이게 또 별도로 있으면 거기다가 또 수수료 내야 되고, 매니저 월급도 줘야 되고, 홍보하는 사람, 마케팅 담당자,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 뮤직비디오 찍으면 또 감독, 스태프들, 음반 제작하는 공장, 유통사, 이거 다 하나하나 다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실질적으로 아티스트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억을 벌어도 본인한테는 10억도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눠 먹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도끼는요? 도끼는 그 100% 중에서 한 7, 80%는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유통 수수료 빼고는 거의 다 자기 거예요. 이게 1인 사업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거다. 이게 답이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일반인은요? 제가 원하는 바는 그렇게 100억, 1000억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벌어서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자. 이거거든요. 과하게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끼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스타트업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스타트업은 뭐냐? 엄청 크게 대박을 쳐야 되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거든요. 크게 대박 치는 세팅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뭐 하냐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상을 해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나서 투자를 받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자한테 몇 억, 몇십억을 투자받아요. 그 투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얻고 개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엔 이익이 안 남습니다. 당연히 안 나죠.
돈 쓸 일만 있지 뭐 벌 일이 없으니까요. 이익은 나중에 한참 나중에 내는 겁니다. 먼저는 투자를 계속 받는 겁니다. 쿠팡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쿠팡이 말이 많은데 쿠팡이 몇 년 동안 계속 적자였어요. 엄청 오랫동안 적자였죠. 근데도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계속 달렸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결말이 있습니다. 망하면 완전 쪽박이에요. 투자자들 돈 다 거덜내고 본인도 몇 년 날리고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잘 되면 완전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 쿠팡처럼 유니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제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정도 큰 그릇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부를 원합니다.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돈. 애들 학원비 내고 외식하고 여행 가고 아픈 병원 가고 이 정도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박 치면 좋죠. 근데 그거 노리고 하다가 똑같이 하면 어떡합니까? 가정도 있고 지켜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처럼 가는 것보다 도끼처럼 가자는 거죠. 크게 키우는 것보다는 내가 작더라도 내가 다 하면서 내가 다 먹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적게 벌어도 괜찮아요.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1인 사업을 하자는 거죠.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계산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1인 사업자라면 이 200만 원은 내가 다 먹는 거예요. 온전히 내 순수익이 200만 원인 겁니다. 세금 빼고요. 근데 만약에 직원을 쓴다. 여러 명이서 한다. 200만 원으로는 안 되죠. 그냥 그만둬야 됩니다. 직원 월급도 못 주는데 뭘 하겠습니까? 이번엔 좀 더 큰 금액으로 가볼게요.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오, 1000만 원 그러면 꽤 큰 돈이죠. 근데 근데 직원을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원 월급이 한 명당 보통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두 명 직원 2명 600만 원 나가죠. 사무실 임대를 한 달에 100만 원. 작은 사무실이어도 이 정도는 하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이런 거 20만 원. 점심 식대 지원한다고 하면 한 달에도 또 얼마 나가고요. 세금, 4대 보험 이것저것 다 따지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손에 쥐는 건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직원을 고용했을 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접 한다면 만약에 1인 사업으로 내가 다 할 줄 안다면 그 1000만 원을 내가 거의 다 먹는 겁니다.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냥 집에서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됩니다. 요즘은 노트북 하나면 다 되잖아요. 직원도 없으니까 월급 줄 일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도 없고 관리비도 없고 세금과 약간의 비용을 빼면 1000만 원이 거의 다 될 겁니다. 900만 원은 순수익으로 나는 겁니다. 이게 1인 사업의 강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본업이 있고 부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해도 됩니다. 아침에 회사 가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한 2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본업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고요. 부업으로 1000만 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수입이 13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애들 키우고 대출금 갚고 저축하고 여행도 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진짜 그런 시대입니다. 1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규모 있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인으로 하세요. 1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1인으로 돌려서 하는 게 저는 제 스타일이고 여러분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싶으시면 그때는 크게 키우셔야죠.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얻고 투자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혼자서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혼자서 다 하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컴퓨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엑셀도 배워야 되고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도 배워야 되고 동영상 편집도 배워야 되고 상품 업로드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지 소식지는 어디서 구하는지 이거 다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거를 다 학원 가서 배우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못 하는 겁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2년 흘러가요. 배우기만 하다가 정작 시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까먹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뭘 하냐면 위탁 판매를 하세요. 위탁 판매가 뭐냐면 내가 재고를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에서 발송해 주는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많이 있죠. 이거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상품 하나 등록해 보십시오. 처음엔 어렵죠.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 상품 등록하는데 몇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해보는 겁니다. 며칠 걸렸어요, 며칠. 수동으로 하나하나 등록하다가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리네. 그럼 대량 등록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엑셀로 한 번에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량 등록해 가지고 상품을 쫙 올렸는데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 그 물건을 직접 사입도 해보는 겁니다. 도매 사이트에서 직접 물건 사서 팔아보는 거예요. 마진이 더 남으니까. 사입해서 팔아보다가 이제 좀 감이 잡히네? 그럼 마케팅도 해보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도 써보고 인스타그램도 해보고 페이스북 광고도 돌려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진짜 모르겠고 막막하지만 몇 달, 1년, 2년 그렇게 굴러먹다 보면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 상품이 잘 팔리는구나. 아 이 키워드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네. 이 시간에 광고를 돌리면 효과가 좋네. 이런 게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아직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 길을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고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부업이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없다고요?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해도 됩니다. 주말에 좀 더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언젠가는 이게 본업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되면 이게 주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제 목표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만약에 한 달 순이익으로 2천만 원을 벌어도요. 본업을 못 버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업은 그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정성이란 게 있잖아요. 회사 다니면 매달 일정하게 월급이 들어오는데 부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갑자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만두고 부업에 올인하겠다. 올인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업으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월 5천만 원 번다. 그땐 그만둬야죠. 버는 월급보다 10배 이상 버는데 계속 회사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1인 사업자로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크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1인으로 하세요. 둘째,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세요. 셋째, 부업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천천히 키워나가면 돼요. 넷째,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다섯째,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1인 사업의 핵심입니다. 도끼처럼 내가 다 해서 내가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같이 해봅시다.